압출 SMR. 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지난번 압출 영상에 이어서 20대 남성분 압출 치료 진행하면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지난번 영상처럼 촬영을 미리 진행을 하고 녹음을 이제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랑 영상이랑 약간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 굉장히 피지량이 많으세요. 피지량도 많고 여드름 씨앗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솜털이 발달해 있는 경우는 모공이 상당히 깊은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공 안쪽에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피지가 쌓이기 시작해서 여드름 씨앗이 굉장히 크고 깊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분도 전형적인 그렇게 여드름 씨앗이 크고 깊게 생기는 타입이십니다. 이런 분들 치료할 때 사실 압출이 제일 중요해요. 여드름 씨앗을 제거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하지 않으면 여드름 씨앗 자체가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압출을 해서 뭔가 피지 덩어리가 빠져나와서 씨앗이 제거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씨앗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되고 그냥 일부만 빠져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압출을 안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코매도기기 같은 걸로 자꾸 눌러짜게 되면 압출하는 과정 중에 피부가 더 손상이 되면서 압출이 깨끗하게 되지도 않고 모공 안에 여드름 씨앗은 계속 남아있는데, 또 코매도기이기 때문에 피부는 많이 상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건드리지 아니함만 못한, 압출을 안 함만 못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압출이 정말 신경 써서 잘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드름 씨앗이 정말 크게 나오죠. 제가 이때는 이분 압출을 처음 하는 상황이어서 커팅을 일자 커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지금 한 4회 정도 치료를 받으셨어요. 4회 치료 받으시면서 증상이 많이 가라앉으셨는데, 이거 말고 이 다음 압출을 해드릴 때는 이제 10차 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커팅을 이렇게 양쪽으로만 커팅을 해서 1차 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방향을 커팅을 해서 여드름 씨앗이 확실히 더 쉽게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실제 제가 그 치료 중에 커팅을 하는 거에 비해서 커팅을 조금 작게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출혈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이게 유튜브에서 피가 많이 나는 영상을 좀 더 이렇게 검열을 하거나 성인용 영상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영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냥 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제 영상 중에 2개나
성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콘텐츠로 바꾼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촬영할 때는 좀 커팅을 좀 더 작게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분은 여드름 씨앗이 정말 너무 커서 네, 오히려 촬영할 땐 더 고생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또 2차, 3차 치료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여드름 씨앗이 많이 크신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커팅을 이제 사방 커팅을 함으로써 좀 더 치료를 잘 해드렸던 분입니다. 지금 영상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커팅을 더 하고 있죠. 네 방향 커팅을 했고요. 저렇게 네 방향 커팅을 해도 여드름 씨앗이 잘 안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여드름 씨앗이 깊고 크게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코메도로 눌러서 하는 압출로는 정말 좋아지기 힘드세요. 이것도 사방 커팅을 진행을 하고 압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위가 그러니까 앞광대 쪽, 보통 우리가 나비존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드름도 많이 발생하셨고 염증도 많이 발생하셨었는지 흉터랑 자국이 많이 있네요. 이 영상 또 밥 달라는 밈이 엄청 달릴 것 같은 영상이네요. 피부도 전반적으로 두께감이 있으셔서 압출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면봉이 바뀌었죠. 평소 치료할 때는 지금도 그냥 일반적인 흰색 면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찍을 때는 면봉을 좀 바꿔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면봉을 바꿔봤습니다. 혼자 압출하실 때는 사방 커팅을 하고 있네요. 뭐로 하셨어요? 눌러서 자는 거 있잖아요. 네네. 삼자 삼다가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거, 그런 거 한두 개씩 잤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압출해보니까요. 네. 잘 안 나오네. 잘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이제 저희가 커팅을 하는데 커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압출이 쉽게 되는 분들은 커팅을 이제 기본은 양면 커팅이라 그래서 일자로 2번 하는 게 기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빨리빨리 하다 보면 그냥 일자로 한 면만 하고도 잘 압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이 지금 거의 사방 커팅 네 군데를 커팅을 해야 올라올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지가 엄청 크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쌓여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쌓였다고 해도 모공 안쪽에 피지가 되게 크게 쌓이는 타입이신 거예요. 피지가 이렇게 아무리 쌓인다 그래도 모공이 이렇게 크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모공 안쪽에 굉장히 크게 쌓이는 타입이시라서
원래 제 피부가 그런. 네, 그런 타입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솜털이 좀 기시잖아요. 네. 이렇게 솜털이 좀 발달하신 분들이 특히 좀 그러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혼자 집에서 압출을 하시면 커팅 없이 하시는 게 대부분이시고, 커팅을 한다 그래도 저희처럼 이런 사방 커팅이 아니라 그냥 한번 찌르고 네. 하시는 게 다다 보니까 압출을 하셔도 굉장히 압출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압출을 해도 안 좋아지는 피부라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정말 크게 커팅해가면서 안쪽 깊이 쌓여있는 것들까지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환자분의 피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부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지, 그래야 꼭 저희 쪽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으신다거나 하더라도 정확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환자분과 대화가 나와서 중간에 좀 이야기를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면봉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얀색 솜이 붙어있는 면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씨앗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하얀색 면봉은 씨앗 나오는 게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뭐 좀 색깔이 있는 면봉이 없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금방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용으로 검은색 면봉을 구매를 해봤고요. 이렇게 면봉으로 떠내면 엄청 잘 보이죠. 지금도 치료 중에는, 일반 치료 중에는 그냥 흰색 면봉을 사용하는데, 촬영 중에는 앞으로 쭉 검은색 면봉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면봉이 촬영하기에는 좀 좋은데 치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별로예요. 사실 구매할 때는 프리미엄 면봉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면봉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색깔 때문에 검은색 이걸 원해서 구매를 한 거고요. 압출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좋은 면봉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는 면봉에 비해서 헤드가 되게 크고요. 솜이 굉장히 이제 좀 크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뭐를 닦거나 뭐를 흡수시키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나무를 사용을 했어요. 일반적인 나무 면봉들은 이렇게 그냥 일반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일반 목재를 쓰는 것 같은데요. 이 면봉은 대나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면봉이 훨씬 더 좀 탄력성이 있어서
좀 더 쉽게 부러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두께는 오히려 더 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을 한다, 뭐 귀를 파는데 사용을 한다거나 그럴 때도 좋을 것 같고, 두께가 얇으니까. 그리고 뭐를 닦아내거나 뭐 이럴 때 사용을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압출용으로는 좀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헤드가 크기는 큰데 솜이 약간 말랑말랑해요. 근데 압출할 때는 면봉 헤드 솜이 말랑말랑하면 밀리거든요, 피부에서. 압출할 때 피부에서 쭉쭉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힘을 정확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압출 시에는 이렇게 좀 헤드가 말랑말랑한 면봉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또 막대는 좀 얇은데 헤드는 좀 커서 제가 이제 헤드만 보고 힘을 주면 실제로 그 힘의 방향이 살짝 어긋납니다. 그래서 처음 딱 이 면봉 쓸 때는 이거 좀 안 좋다 했었어요, 사실 진짜. 그래서 이게 촬영할 때 잘 보이는 것보다 우선은 압출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면봉이 좀 압출하기엔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몇 번 쓰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져서 이걸로도 압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압출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면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막대가 부러졌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압출하는 거 보시고 바늘 어디서 사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이 면봉 바뀐 거 보시고 이게 좋은 면봉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면봉 어디서 사는지 막 물어보실까봐 면봉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요. 본인이 집에서 그냥 짜으시려면 이거 필요 없으시고요. 대신에 촬영하면서 보기에는 되게 좋죠. 잘 보이죠. 저처럼 압출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면봉이 헤드가 좀 물렁물렁하니까 방금 전처럼 이렇게 면봉이 부러지게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압출을 할 때 면봉 헤드가 피부에 잘 밀착이 돼야지 면봉이 밀리지 않고 정확하게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봉 헤드가 물렁물렁하게 되면 면봉 헤드가 피부에 밀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짝 떠 있는 느낌이라서 밀착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압출할 때 이게 면봉이 자꾸 밀리기 때문에 최대한 헤드를 좀 이렇게 피부에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그 힘을 좀 더 줘야 됩니다, 면봉을 잡을 때. 그래서 좀 힘줘서 눌러서 면봉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부러지거나 하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압출을 할 때도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그 눌러 짤 때 드는 힘과 면봉을 피부에 이렇게 그 밀착시킬 때, 그러니까 면봉을 피부에 눌러줄 때 드는 힘을 구분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짜는 게 더 아프다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피부를 쥐어짜게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압출을 뭐 한 10개 하고 끝낸다 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분만 해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2시간 압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시간 동안 계속 이런 걸 하려면 확실히 손에 핸들링 하기 편하고 피로감이 좀 덜한 게 중요해요.
이렇게 힘들게 2시간 압출하고 나면 이 다음 분 치료를 할 때 또 손에 힘이 빠져서 압출을 잘 못하게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압출할 때 이제 도구의 선정도 되게 중요한데, 요 면봉은 촬영용 면봉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 면봉 막 따라서 써보고 싶어 하시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 생활 면봉, 압출 면봉이 아니라 생활용으로 뭐 이런 메이크업 닦으시고 귀 청소하시고 하기에는 좋은 면봉인 것 같으니까요. 네, 써보셔도 되시고요. 지금 보면 귀 앞쪽 피부를 압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 영상에서 귀에 난 이 여드름을 이렇게 짜드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에서도 나오길래 되게 놀랐다고, 본인 귀에도 여드름이 있냐고. 근데 그분도 제가 봤을 때 그때 압출할 게 있어서 압출을 해드렸더니 되게 놀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귀에도 여드름이 나냐고. 우리가 평소에 귀에서 청소해주는 귀지가 얼굴에서 나오는 피지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귀지는 이제 귀 구멍 안쪽에는 솜털도 나 있어요.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솜털도 나 있고, 거기서 이제 피지가 분비가 돼서, 피지와 같은 기름기가 분비가 돼서 이 먼지들이 흡착돼서 붙어서 너무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쌓이다 보면 이제 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에서도 그렇게 피지 분비량이 있다 보니까 귀 근처 피부도 생각보다 피지 분비량이 꽤 많습니다. 귓바퀴 뒤쪽이나 보통 이렇게 우리 귀걸이 걸 때 이 구멍을 뚫는 귓볼 부분에도 여드름이 잘 생겨요. 뭐 갑자기 생겼다고 정말 큰일 날 건 아니고요. 원래 생각보다 잘 생기는 부위니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도 별로 흔들림 없이 초점도 많이 나가지 않고 이제 잘 찍힌 것 같죠? 이전까지는 영상을 이제 다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로 저희 직원분들이셨는데, 카메라를 직접 들고 제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저희 영상이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하면서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를 많이 했을 때 중간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시야가 굉장히 어지럽게 흔들리면서 멀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상이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그게 매번 걱정이라서 어떻게 최대한 떨림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사람이 들고 있으면 그냥 들고 있는 사람 그 심장박동 뛰는 거에 따라서도 살짝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전 영상부터 촬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하나 이제 제가 제 눈앞에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눈앞에 휴대폰을 고정을 해 놓고 이제 제가 계속 눈으로 보면서, 제가 보면서 그 카메라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해 가면서 찍는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흔들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초점이 안 맞고 있기는 하죠. 촬영하는 과정 중에 카메라상으로 봤을 때는 초점이 잘 맞았는데 이게 또 확대를 하니까 미세하게 핀트가 나간 것 같아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초점을 고정을 하고 찍는데 살짝씩 카메라 핀트가 벗어나면 이렇게 초점이 나가서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까지는 볼 쪽에 압출을 진행했고요. 이제는 입가 쪽 그리고 턱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집자분이 이렇게 줌 아웃 했다가 줌인 했다가 하는 이런 편집을 정말 부드럽게 잘 해주셔서 카메라 워크가 너무 부드러워졌습니다. 보기 훨씬 편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제 조금 큰 화농성 염증 압출을 하겠네요. 이 염증은 한번 이렇게 터졌다가 아무른 염증이에요. 겉에서 보기에는 염증이 다 아문 것 같아 보이지만 만졌을 때 속으로 염증이 느껴지는 상황이었고요. 안에 염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은 우선은 만져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커팅을 했을 때 출혈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멀쩡하지 안으로는 조직이 이미 많이 상해져 있어서 이게 보통 안쪽에 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커팅을 했을 때 바로 출혈이 올라오지 않고 한참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서서히 피가 배어 올라오는데 이렇게 안쪽에 염증이 있으면 커팅을 하면 바로 피가 올라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번 커팅은 아예 피도 출혈도 거의 없었죠. 근데 아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커팅을 하니까 피가 바로 좀 출혈량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염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압출도 커팅이 조금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날이 이분 처음 압출해드리는 거라 제가 여드름 씨앗이 상당히 크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커팅을 조금씩 크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팅이 조금 작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 촬영을 할 때는 출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커팅을 의도적으로 좀 작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 압출 치료 받으시는 날이고 영상도 찍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커팅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톤 라인으로 이어왔고요.
털도 많고 씨앗이 크게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턱 아래쪽으로도 큰 여드름 씨앗들이 상당히 있으셨던 분입니다. 지금 소리 녹음을 영상을 보면서 코멘터리처럼 하고 있는데요. 앞줄 30분 하는 것도 힘들긴 힘든데 영상 보고 뭔가 30분 동안 계속 떠드는 것도 힘드네요. 세상 일 뭐 하나 쉬울 게 없네요. 목 쪽에서도 염증이 많으셔서 흉터가 좀 있었던 느낌이죠. 턱 아래쪽으로 저렇게 압출할 것들이 많은 분들도 있으세요. 여드름이 심하면 턱 쪽까지도 여드름이 나서 번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볼에만 올라오다 턱까지 번졌다, 이마부터 나더니 점점 번져서 턱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턱은 압출이 더 까다롭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꾸 이렇게 면봉이 삐끗삐끗하죠. 그러니까 조직이 조금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피부 조직이 좀 연하고 단단하게 받쳐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힘주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화이트헤드죠. 이분은 피지가 굉장히 크게 쌓임에도 불구하고 블랙헤드는 잘 안 생기시는 편이었어요. 이유는 피부가 두꺼워서. 결국에는 피지가 밖으로 노출이 돼야지 그게 산화하면서 블랙헤드로 되는데 피부가 상대적으로 두껍다 보니까 피지도 깊게 쌓이고 크기가 크기는 해도 밖으로 나오지는 못해서 안쪽에만 쌓여있는 화이트헤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의 대화가 좀 들리네요. 제가 진료 중에 촬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옆자리 다른 환자분들 대화가 좀 들리네요. 이것도 염증이 한번 돼서 터졌는데 완전히 용이랑 피지가 제거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피부가 잘 아물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주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겠어요. 코멘터리 하려고 쳐다보고 있어도 제가 봐도 졸립니다. 중간중간 제가 다른 분들 치료를 하느라 이번 촬영을 좀 끊어서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반대쪽 압출 보여드릴 거예요.